서아리는 16이었다. 그 나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인지, 무엇을 견딜 수 있는 나이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는 사실과 그 빚이 집을 삼켰다는 사실만은 또렷했다. 앞으로 박정훈 씨 댁에서 생활하게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다.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서류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였다. 후견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혼인도 입양도 아닌 어중간한 이름이었다. 아리는 글자를 읽었지만 의미는 이해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삶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옮겨간다는 것만은 알았다. 짐은 캐리어 하나였다. 옷 몇 벌과 교과서, 그리고 어머니가 쥐어준 봉투. 그 안엔 생리대와 진통제가 들어있었다. 아리는 그걸 받아들고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차는 조용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고 아린도 창밖만 봤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담장이 높았고 나무가 많았다. 집은 생각보다 컸다. 현관문을 열자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반짝였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박정훈이었다. 52.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다.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다. 방은 2층 왼쪽 끝입니다. 짐 정리하고 내려오세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리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랐다. 방은 깨끗했다. 책상과 침대, 옷장이 있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아리는 캐리어를 펼치지 않았다. 그저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다. 저녁은 조용했다. 밥과 국, 반찬 서너 가지. 정우는 말없이 먹었고 아린도 따라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다. 학교는 계속 다니세요. 필요한 건 말하면 됩니다.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이 집은 당신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방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낯선 집이었지만 적어도 안전했다. 첫날 밤은 길었다. 아리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문고리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혹시 누군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아침 식탁에서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린이 내려오자 고개를 들었다. 아침 먹고 학교 가세요. 기사가 데려다 줄 겁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아린은 식빵 한 조각을 먹고 가방을 챙겼다. 학교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돌아올 곳이 달라졌다는 게 이상했다. 학교에서 아무도 몰랐다. 아린은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시험과 연예인 이야기를 했고 아린은 그 틈에서 조용히 웃었다. 점심시간 문자가 왔다. 저녁은 7시. 늦으면 연락하세요. 발신자는 박정훈이었다. 아린은 네라고만 답했다. 그날 저녁 정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린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학교는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아린은 방으로 올라가려다 멈췄다. 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훈이 안경을 벗었다.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저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계약했잖아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계약은 보호자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을 소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저를 데려왔어요? 당신 부모가 요청했고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는 말문이 막혔다. 학교부터 마치세요. 그동안 이 집은 당신이 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요. 정우는 다시 안경을 썼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아리는 방으로 돌아갔다. 가슴이 먹먹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 밤 아리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문고리를 보지 않았다. 두렵지 않았다. 이 집은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복도 저편 정훈도 불을 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유일하게 옳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박선영이 집에 온 건 아린이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있어? 아리는 2층 방에서 숨을 죽였다. 선영은 정훈보다 2살 어렸지만 목소리는 더 강했다. 회사 이사였고 정훈의 오른팔이었다. 아리는 그녀를 한번 본 적이 있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선영은 아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정훈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였어. 보호자? 세상에 보호자가 필요한 애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집에? 내 집이야.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해? 이런 소문 나면 곤란해. 소문 낼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아린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아린 씨, 설거지 좀 해줄래요? 아린 씨, 거실 청소 부탁해요. 아린 씨, 빨래 좀 널어줄 수 있어요? 선영은 일주일에 2~3번 집에 들렀고 올 때마다 잔심부름을 시켰다. 아린은 거절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겠다. 정우는 그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린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선영이 또 왔다. 아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학교는 잘 다녀요? 네. 성적은? 보통이에요. 보통으로는 안 돼요. 여기 있으려면 쓸모가 있어야죠. 아린은 손을 멈췄다. 선영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오빠가 착하시니까 그렇지. 원래 이런 경우엔 빚 갚으라고 일 시키는 게 맞아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철 좀 들어요. 오빠한테 기대지 말고. 아린은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거실로 돌아갔다. 접시를 씻던 아린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정훈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됩니까? 네. 정훈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컴퓨터 할 줄 압니까? 조금요. 회계는? 배운 적 없어요. 그럼 배우세요. 정훈은 엑셀 파일을 열었다. 숫자가 가득했다. 매일 밤 1시간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아리는 고개를 저었다. 배우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날부터 야간 수업이 시작됐다. 정훈은 차분히 설명했고 아리는 집중해서 들었다. 수식, 함수, 정리 방법.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규칙이 있었고 답이 있었다. 아리는 그게 좋았다. 배움은 숨쉴 구멍이었다. 선영의 감시와 잔소리 속에서 아리는 밤마다 숫자와 마주하며 견뎠다. 정우는 칭찬하지 않았지만 틀렸을 때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보여줬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있습니다. 아린은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없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린이 회사 장부를 본 건 우연이었다. 정훈이 서재에 두고 간 파일을 정리하다가 익숙한 엑셀 시트를 발견했다. 물류관리 대장이었다. 아린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배운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숫자를 따라가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5월 셋째 주 자재 구매 내역이었다. 철근 15톤 구매, 금액 4,500만 원. 그런데 카드 결제 내역은 4,800만 원이었다. 300만 원 차이. 처음엔 수수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줄을 확인하니 수수료는 따로 기재되어 있었다. 아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6월에도 비슷한 공백이 있었다. 7월에도. 뭐 하세요? 정훈의 목소리에 아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그냥 연습하려고요. 정훈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아린이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셀들이 보였다. 이게 뭡니까? 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정훈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아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물류 수량이랑 카드 사용액이 안 맞아요. 매달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는 따로 있어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정훈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다른 달을 확인했다. 표정이 굳었다. 얼마나 찾았습니까? 석 달치요. 잘했습니다. 아리는 처음 들어보는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거 문제예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음 날 정훈은 격리 담당 직원을 불렀다. 아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저녁에 정훈이 말해줬다. 당신이 맞았습니다. 업체와 짜고 허위 청구를 한 거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해고했습니다. 아리는 죄책감이 들었다. 제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이에요. 당신은 회사를 지킨 겁니다.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서 작은 회의가 있었다. 정훈이 아린에게 말했다. 오늘 회사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요? 당신이 발견한 건데 당신이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아리는 떨렸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선영이었다. 선영은 아린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오빠, 이게 무슨... 들어보세요. 정우는 아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린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또박또박 냈다. 5월부터 7월까지 자재 구매 내역과 카드 결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 누적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임원들은 화면을 주시했다. 선영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래서 격리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거예요? 정훈이 대답했다. 증거를 확인했고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그 증거를 이해가 찾았다고요? 서아린 씨가 찾았습니다. 선영은 비웃듯 웃었다. 고등학생이 회계장부를 본다는 게 말이 돼요? 누가 시켰겠죠? 아리는 주먹을 쥐었다. 정훈이 차분히 말했다. 누가 찾았든 중요한 건 문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서아린 씨 수고했습니다. 회의는 끝났다. 아리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복도에서 정훈이 말했다. 처음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리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집에서는 잔심부름이나 하는 아이였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아린의 발견은 가치가 있었다. 그날 밤 정훈은 아린에게 새 노트북을 건넸다. 계속 배우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린은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정훈이 해외 출장을 간 건 8월 초였다. 싱가포르 현장 점검으로 2주 일정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린에게 말했다. 혼자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문제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정훈은 떠났다. 집은 조용해졌다. 아린은 학교에 가고 저녁엔 배운 것을 복습했다. 평온했다. 하지만 그건 사흘뿐이었다. 선영이 집에 온 건 정훈이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곧장 2층으로 올라왔다. 아린 씨, 잠깐 나와봐요. 아린은 방문을 열었다. 선영 뒤에 회사 직원 2명이 서 있었다. 뭐 무슨 일이세요?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800만 원. 아린은 얼어붙었다. 그게 저랑 무슨... 당신 노트북 압수해야겠어요. 왜요? 당신이 회사 장부에 접근했잖아요. 의심 안 받으려면 협조하세요. 아린은 한 발 물러섰다. 저 안 했어요. 그럼 노트북 보여줘요.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죠? 선영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책상 위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아린이 손을 뻗었지만 직원이 가로막았다. 저 정말 안 했어요. 박 대표님한테 연락할게요. 오빤 바빠요. 이런 거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선영은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다. 아린은 떨렸다. 억울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2층에 있지 말고 1층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조사 끝날 때까지. 네. 선영은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아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아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정훈이 가르쳐준 것들을 메모해둔 노트였다.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찾아라.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라. 아린은 눈물을 닦고 컴퓨터실에 갔다. 학교 컴퓨터로 이메일에 접속했다. 정훈이 공유해준 회사 클라우드 계정이 있었다. 아린은 최근 거래 내역을 다운받았다. 800만 원이 빠져나간 날짜는 8월 4일 오후 3시. 아린은 그날 학교에 있었다. 출석부를 사진 찍어뒀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아린은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다. 계좌 이체가 아니라 법인카드 결제였다. 장소는 인테리어 자재업체. 아린은 그 업체를 검색했다. 회사와 거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승인된 구매 목록엔 없었다. 누가 카드를 썼을까? 아린은 카드 사용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12분.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날 밤 아린은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8월 4일 오후 3시 어디 계셨어요? 답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린은 학교를 조퇴하고 그 자재 업체를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사장에게 말했다. 8월 4일에 저희 회사 카드로 결제하신 거 맞죠? 아, 네. 박선영 이사님 오셨었어요. 영수증이랑 CCTV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왜요? 회사 내부 확인 절차예요. 사장은 의아해했지만 영수증을 출력해줬다. CCTV는 안 된다고 했다. 아리는 고개를 숙였다. 차량 블랙박스는요? 주차장에 있으면. 아, 그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아리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다.
사정을 설명했다. 직원은 난색을 표했지만 아린이 회사 명함 정훈이 만들어준 임시 명함을 내밀자 협조했다. 8월 4일 오후 3시요? 잠깐만요. 영상이 나왔다. 검은색 SUV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번호판이 보였다. 선영의 차였다. 그녀가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거 복사할 수 있어요? USB 가져오세요. 아린은 편의점에서 USB를 사고 돌아왔다. 영상을 저장했다. 손이 떨렸다. 집에 돌아오자 선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학교요. 학교는 진작 끝났을 텐데.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이 비웃었다.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잘했네요. 괜히 실망만 클 테니까. 아린은 방으로 올라갔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없었다. 아린은 USB를 꺼내 들었다. 증거는 있었다. 이제 보여줄 사람만 있으면 됐다. 아린은 정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돌아오시면 연락 주세요.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왔다. 3일 후 귀국합니다. 괜찮습니까? 아린은 답장을 썼다. 네. 기다릴게요. 그리고 메모를 꺼내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배운 대로 차분히. 정훈이 돌아온 건 8월 15일 오후였다. 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왔다. 현관문을 열자 선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어,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응.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정훈은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선영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회사 계좌에서 800만 원 빠져나갔어. 조사했는데 아린이가 의심스러워. 무슨 근거로? 노트북에 회사 계정 로그인 기록이 있어.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돈이 빠졌고. 정훈은 서류를 펼쳤다. IP 주소, 접속 시간, 거래 내역. 겉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본인한테 물어봤어? 당연히 부인했지. 근데 증거가 있는데 어쩌겠어? 정훈은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아린을 불렀다. 서아린 씨, 내려오세요. 아린은 1층 작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손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앉으세요. 아린은 소파에 앉았다. 정훈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안 했어요. 선영이 비웃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저도 증거 있어요. 아린은 파일을 테이블에 올렸다. A사 용지 10장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정훈이 첫 장을 들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조사한 거예요. 아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800만 원이 빠져나간 날은 8월 4일 오후 3시 12분이에요. 그때 전 학교에 있었어요. 이게 출석 확인서예요. 첫 장은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은 출석 확인서였다. 담임교사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 돈은 계좌 이체가 아니라 법인카드 결제였어요. 장소는 SJ 인테리어 자재업체고요. 두 번째 장은 카드 사용 내역 출력본이었다. 그 업체에 가서 확인했어요. 8월 4일에 박선영 이사님이 오셨대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세 번째 장, 영수증 사본. 서명란에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그건 회사 일로 산 거야. 승인 목록에 없었어요. 확인했어요. 아린은 네 번째 장을 넘겼다. 회사 구매 승인 목록. 8월 4일자 승인권은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아린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검은색 SUV, 번호판, 선영이 내리는 모습. 시간은 오후 3시 10분. 차량 등록증이랑 대조했어요. 박선영 이사님 차 맞아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훈은 영상을 멈추고 아린을 봤다. 이걸 언제 다 조사했습니까? 사흘 걸렸어요. 혼자서? 네. 정훈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꼼꼼했다. 빈틈이 없었다. 출석 확인, 영수증, 차량 영상, 구매 목록. 모든 증거가 맞물렸다. 선영. 정훈의 목소리는 낮았다. 설명해봐. 그건 회사 물품이 급하게 필요해서. 승인 없이? 오빠 없었잖아. 급했어. 그럼 왜 아린 씨한테 덮어 씌웠어?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훈은 한숨을 쉬었다. 노트북 돌려줘요. 오빠. 지금. 선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정훈이 아린에게 건넸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을 의심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저었다.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정우는 선영을 봤다. 당분간 회사 안 나와도 돼. 휴가 써. 오빠, 이건 횡령이야. 고소할 수도 있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선영은 입술을 깨물고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혔다. 정우는 아린을 봤다. 2층 방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리고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잘했습니다. 정말로. 아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한 겁니다. 아린은 노트북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방, 창문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짐을 옮기고 침대에 앉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울고 싶었지만 대신 웃었다. 자신이 스스로를 지켰다. 배운 것이 쓸모가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증거는 진실을 말했다. 그날 밤 정훈이 다시 방문을 두드렸다. 내일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학교 끝나고 회사에 올 생각 있습니까? 인턴으로. 아리는 눈을 크게 떴다. 저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정우는 나갔다. 아리는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처음으로 이 집이, 이 사람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확신했다. 정훈이 돌아온 지 사흘 후 회사에서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 아리는 학교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다. 인턴 신분증을 목에 걸었다. 아직 어색했지만 뿌듯했다. 회의실 앞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박 이사님 오늘 나오시나? 글쎄 휴가 중이라던데. 횡령건 때문이라던데요. 그 고등학생이 밝혀냈다면서요? 아리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소문은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오후 3시 회의가 시작됐다. 임원 7명이 모였고 정훈이 상석에 앉았다. 아리는 구석 보조의자에 앉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지난주 발생한 800만 원 무단 지출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화면에 자료가 띄워졌다. 아린이 정리한 그 증거들이었다. 범인은 박선영 이사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친누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정우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이 사건을 밝혀낸 건 인턴 서아린 씨입니다. 시선이 일제히 아린에게 쏠렸다. 아린은 긴장한 채 고개를 들었다. 서아린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아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다. 정훈이 자리를 내줬다. 설명해 주세요. 아린은 심호흡을 하고 포인터를 들었다. 8월 4일 오후 3시 12분 법인카드로 8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구매였고 아린은 배운 대로 차근차근 설명했다. 카드 내역, 영수증, 블랙박스, 출석 확인서 모든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끝나자 박수가 나왔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고했습니다. 정훈이 말했다. 아리는 자리로 돌아갔다. 박선영 이사는 한 달간 직위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무단 지출 금액은 전액 반환하며 재발 시 해임 처리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안건은 통과됐다.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아린에게 다가왔다. 고등학생이라며?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팀으로 와. 회계팀 항상 사람 부족해. 아린은 쑥스럽게 웃었다. 저녁 정우는 아린과 단둘이 회사 근처 식당에 갔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다. 오늘 어땠습니까? 떨렸어요. 티 안 났어요. 잘했습니다. 아린은 밥을 한 숟갈 뜬 후 물었다. 박선영 이사님은 괜찮으실까요? 괜찮을 겁니다. 어차피 제 동생이니까요. 미안하진 않으세요? 정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안하죠.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순 없습니다. 저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면 이미 나빴어요.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선영이는 항상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데려온 것도 약점이라고 봤죠. 그런데 오늘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이 이 집을 지켰어요. 저도 회사도. 아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식사 후 차 안에서 정훈이 말했다.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매일 회사 올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됩니다. 더 하고 싶은데요. 공부도 해야죠.
대학 갈 거 아닙니까? 대학? 아리는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당장 내일을 사는 것도 버거웠는데. 경영학이나 회계학 어때요? 당신한텐 잘 맞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애가 대학을 가요? 정우는 신호등에 차를 세우고 아린을 봤다. 왜 안 됩니까? 성적도 괜찮고 실무 경험도 있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돈은 장학금도 있고 제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당신이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우는 다시 앞을 봤다. 이 계약이 끝나도 당신이 혼자 설 수 있길 바라니까요. 차는 다시 출발했다. 아리는 창밖을 봤다. 거리에 불빛들이 흘러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선영이 서 있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언니. 정훈이 차에서 내렸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짐 빼러 왔어. 들어와. 아니야. 그냥 갈게. 선영은 아린을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했어. 선영은 돌아섰다. 멈칫하더니 다시 돌아봤다. 잘해. 오빠 곁에서. 네. 선영은 떠났다. 정훈과 아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후견 계약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정훈이 갑자기 말했다. 아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왜요? 당신은 이제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전 계속 여기 살아도 돼요. 원하면요. 하지만 계약이 아니라 당신 선택으로. 아리는 눈물이 났다. 살고 싶어요. 여기.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정우는 손을 내밀었다. 아리는 그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동등한 악수였다. 잘 부탁합니다, 서아린 씨. 저야말로요, 박정훈 대표님. 두 사람은 웃었다. 계약은 끝났지만 관계는 이제 시작이었다. 4년이 흘렀다. 서아린은 20이 되었다. 대학교 3학년 회계학과 수석이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했고 2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말엔 여전히 정훈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정훈은 56이 되었다. 회사는 성장했고 새 지점이 2곳 더 생겼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꼿꼿했다. 봄이었다. 아리는 회계사 2차 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정훈에게 말했다. 합격했어요. 정훈은 책을 덮고 일어났다.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대표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당신이 해낸 겁니다. 아리는 소파에 앉았다. 정훈도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법인에 지원하려고요. 몇 군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는요? 아리는 웃었다. 거긴 아직이요. 왜죠?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밖에서 경험 쌓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판단입니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죠. 하지만 당신 선택이니까요. 아리는 정훈을 봤다. 4년 동안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기다려줬고 강요하지 않았고 존중했다. 대표님. 네. 저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진짜 이유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25이었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어요. 빚 보증 때문이었죠. 아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전 대학을 그만뒀어요. 일을 해야 했으니까.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이름도 모르는 현장 소장이었는데 숙소를 내줬고 저녁마다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조건 없이요. 정우는 아린을 봤다. 그 사람 덕분에 전 다시 일어섰어요. 회사를 차렸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셨나요? 모르겠어요. 이름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생각했죠. 대신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 되지 않을까. 아리는 눈물이 났다. 그게 저였던 거예요? 우연이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받은 걸 돌려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요. 아리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서류가 없으면 당신 부모가 다시 당신을 데려갔을 겁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했어요. 후견 계약이요? 네.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유효한. 아리는 이해했다. 4년 전 그 서류는 자신을 가두기 위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떠나도 되고 머물러도 되고. 아리는 심호흡을 했다. 전 머물고 싶어요.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정우는 기다렸다. 저 이제 어른이에요. 대표님도 알잖아요. 압니다. 그럼. 아리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럼 다른 관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정우는 눈을 감았다. 서아린 씨. 네. 전 당신보다 36살 많습니다.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죠? 상관없어요. 당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우는 눈을 떴다. 아린을 봤다. 16이었던 아이는 이제 20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떨리지 않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확실합니까? 네.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 안 해요. 전 항상 제 선택을 책임졌어요. 대표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웃음이 나왔다. 언제 이렇게 컸어요? 4년 동안요. 대표님이 기다려주는 동안. 정우는 손을 내밀었다. 아린이 그 손을 잡았다. 정훈이 천천히 아린을 끌어당겼다. 거리가 좁혀졌다. 천천히 갑시다. 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준비됐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린은 웃었다. 전 이미 준비됐어요. 4년 전부터요. 정우는 놀란 듯 아린을 봤다. 4년 전요? 네. 처음 숫자 가르쳐 주실 때부터요. 제가 쓸모없지 않다는 걸 알려주셨을 때요. 그땐 아직 애였잖아요. 애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우는 아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정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아린은 환하게 웃었다. 네.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키스하지 않았다. 이마를 맞대고 숨을 나눴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4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았다. 사랑합니다. 아린이 먼저 말했다. 저도요. 정훈이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2층 양쪽 끝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문은 열려 있었고 언제든 건널 수 있었다. 다만 서두르지 않았다. 기다림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사랑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했다. 존중하며 기다리며 동등하게. 그렇게 사랑은 시작되었다.